늦은 시간에 퇴근하셔야 되는데 8층까지 올라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지금 퇴근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8층 선생님들은 그냥 네, 조금 시간입니다. 맞습니다. 저희는 조금 마음 편하게 이제 그냥 같이 좀 얘기한다는 느낌으로 할 수 있겠죠. 일단은 그 수열의 극한 쪽을 수업을 이제 진행을 하셔야 돼서 수열의 극한 쪽을 다뤄달라고 하시긴 했는데 결국 극한 전체적으로 기본적인 목표는 뭐 틀이나 이런 것들이 좀 동일하게 잡혀 있어서 그 함수의 극한을 하면서 수열의 극한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씩 첨언하는 식으로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 함수의 극한의 그 단원 자체가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있는지 보는데 저희 목표가 있고요. 그 처음에 보면 기호들이 몇 가지 나옵니다. 이 기호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 기호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 보이시나요? 저는 근데 학생들한테 설명해 줄 때는 이게 그 말로 얘를 딱 표현을 할 수 있게 그 설명하는 걸 항상 중요하게 좀 생각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기호들 같은 경우에도 얘가 그 교과서상으로 써있는 정확한 정의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정의들을 항상 읽어주고 그 정의 자체에서 우리가 조금 더 뽑아낼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은 없는지 부분들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게 많이 얘기를 해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얘 같은 경우에는 x가 a에 한없이 다가간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한없이 다가간다는 이 표현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이게 다가가긴 다가가는데 내가 A와 가까운 어떤 한계선을 두고 여기보다는 가까워지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한계점을 잡든 그거보다 더 가깝게 A 쪽으로 다가가는 상태를 표현을 한다는 건데 근데 기본적으로 X가 A에 한없이 다가간다라는 이 표현은 다가가야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여기다가 세팅을 해주셔야 되는 게 X는 A가 아니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을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여기 위에 있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제 X가 A보다 작으면서 A에 한없이 다가간다 내지는 X가 A보다 크면서 A에 한없이 다가간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우리가 이 함수 극한 자체를 다룰 때 애초에 X가 A보다 큰 상태이고 얘는 애초에 X가 A보다 작은 상태에서만 관찰을 한다라고 하는 이런 인식 자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아직 뒤에 극한 연산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진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건데요. X가 2에 대해서 우극한으로 갈 때 가우스 X의 제곱 곱하기 X 곱하기 가우스 X 뭐 이런 식의 연산을 한다고 해보면 이제 요것들을 처리를 할 때 아이들이 가우스를 기호를 좀 까다로워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가우스 X나 혹은 절대값 X가 나오면 항상 아이들한테 뭐라고 설명을 해주냐면 범위를 나누어 놓으면 잘 아는 함수가 되는 애들이다. 예를 들어서 절대값 X 같은 경우에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그냥 X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잘 아는 다한 함수가 되는 거고 가우스 X라고 하는 친구도 마찬가지로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은 범위를 설정을 해줬을 때 가우스 X는 그냥 이제 0으로 나타나게 되잖아요. 이거 우리가 잘 아는 함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극한을 처리를 할 때 보통은 생각을 어떻게 하시냐면 가우스 X는 2보다 큰 쪽으로의 극한이 2니까 이 극한값을 한 번에 2 곱하기 2로 처리하는 더하기죠.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이러면 이제 나중에 미분까지 넘어갔을 때 미스가 되게 많이 나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X가 2에 대해서 우극한으로 간다라고 하는 상황 자체가 애초에 우리한테 지금 세팅되어 있는 X의 범위가 X는 2보다 크고 근데 좀 멀진 않아도 괜찮아요. 2보다 아주 가까운 범위에서 X를 관찰할 거기 때문에 그럼 이 범위에서 가우스 X가 뭐냐는 거죠. X가 2보다 가까운 범위에서 가우스 X는 그냥 얼마죠? 그냥 2니까 극한을 관찰하기 전에 이 함수의 범위에서 그냥 얘는 2기 때문에 이 문제 자체가 그냥 4 더하기 2x의 극한을 물어보는 것과 같다는 거죠. 이렇게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범위에 대한 세팅을 조금 중요하게 보는 편입니다. 4 더하기 2 곱하기 2로 계산이 되는 형태인데 나중에 어려운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꼭 해줘야 돼요. x가 2보다 큰 범위니까 극한값을 처리하기 전에 애초에 이제 2보다 큰 범위에서의 함수들을 관찰한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이 표현도 x가 한없이 커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한없이 커진다라고 하면은 그 기본적으로 기준 범위는 내가 원하는 그냥 적당한 값을 하나 잡아서 뭐 그것보다 크다라고 세팅을 해놓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보통은 부등식 연산 같은 데서 문제가 안 생기게 0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긴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x가 이제 어떤 내가 아무거나 세팅해놓은 그런 스몰 n보다 작은 범위에서 관찰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뒤에서 뭐 함수의 칸의 대소관계나 기본 성질 같은 거 논리 전개를 할 때는 보통 이렇게만 표현을 하는데 이걸로 표현되는 극한의 연산들은 나머지도 그냥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혹시 잠깐만요. 네. 지금 그냥 질문해도 되죠? 네네네. 지금 그냥 큰 맥시브에 m을 잡았잖아요. 네. 아까 전에 저거 보통 0으로 잡는 거거든요. 네, 보통 0으로 적죠. m을 0으로 잡는 거예요. 왜 0으로 잡냐면은 저 범위에 대해서 문제에 대한 뭐 논증을 하게 되는 그런 지점들이 뭐 대부분 다 양수냐 음수냐를 가지고 연산에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라 뭐 예를 들어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절대값 x 빼기 3분의 x 같은 이런 극한을 관찰한다고 하면 그러면 세팅해야 되는 x 범위가 사실 그냥 눈에 딱 보이시죠? x가 3보다 큰 범위에서 세팅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이에요. 내가 원하는 값을 잡으면 되는데 보통 부등식 연산 때문에 0을 긋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그 다음에 뒤에 보면은 이제 fx하고 화살표를 주고 l이라고 표현되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fx가 l에 마찬가지로 한없이 다가간다. 뭐 다른 말로는 이제 수렴한다. 뭐 요 정도로 이제 표현을 해주시면 될 텐데 다가간다보다는 가까워진다라는 표현이 조금 좋긴 하거든요. 얘는 우리가 그 독립 변수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우리가 움직이고 있는 그런 변수고 얘는 그거에 따라서 움직이는 건데 뭐 사실 아이들한테 이런 것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기는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호들을 약속을 해놓고 나서 x가 a에 한없이 다가갈 때 fx가 l에 한없이 다가가게 되면 이거를 기호로 표현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호를 어떻게 쓰냐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l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돼요. 근데 여기서 매우 중요하게 따로 체크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만약 fx가 그냥 상수함수로서 fx는 c인 경우 이 경우에도 이 극한을 표현을 할 때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l이다, c다라고 이렇게 써주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l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나오면 fx가 l에 다가가거나 혹은 그냥 상수함수인 채로 그냥 그 l이라고 하는 값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이거를 완벽하게 분리해서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는 L로 바꿔서 쓸게요. 이게 나중에 그 합성함수 논리할 때 이게 되게 많이 중요하게 나오는 파트예요. 극한값이 얼마다라고 했을 때 이게 fx가 L로 다가가는 거냐라고 하면 다가가는 게 아니고 그냥 L일 수도 있거든요. 요거는 이따가 한번 다시 짚어드릴게요. 그래서 요거는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극한값 존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엄밀하게는 둘이 좀 달라요. 근데 저도 그냥 혼용하긴 하는데 이게 혼용을 하시면은 명제 다룰 때는 조금 다르게 보시긴 해야 돼요. 명제 다룰 때는 조금 다른 부분으로 인지하고 평소에는 그냥 같은 거로 생각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여기서 발산이 나오는데 이 값이 존재하면 얘를 수렴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발산은 저희가 뭔지 혹시 아시나요? 아까 잠깐 얘기했었는데 네, 수렴하지 않는다입니다. 수렴하지 않는다인데 수렴하지 않는 것들인데 얘를 이제 케이스를 분류해서 표현을 하기는 해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냐면 그 값 자체가 절대값이 계속 커지는 경우 값이 계속 커지는 경우에 이걸 이제 양의 무한대로 발산이라고 표현을 하고 값이 계속 작아지기만 하는 경우 이때 음의 무한대로 발산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외의 경우들이 있죠. 그 외의 경우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시나요? 진동? 네, 근데 이게 수투에서는 명명을 따로 하진 않습니다. 그냥 발산이에요. 진동이라고 하진 않고 케이스가 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게 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케이스들 말고 그냥 정의가 안 돼 있어도 다 값이 없는 거라서 발산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따로 명명하진 않고요. 근데 이때 그러면 발산이라고 하는데 이게 혼동될 수 있는 부분이 다음과 같은 표현을 하면 수렴한다 하잖아요. 근데 이 양의 무한대로 발산 혹은 음의 무한대로 발산 같은 경우에는 따로 기호로 써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무한대다 와 같이 등호를 써가지고 마치 이게 뭔가 수렴인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주기도 하거든요. 근데 얘는 수렴이 아니고 발산입니다. 대략 이제 어떤 경향성이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얘를 간단하게 표현을 하는 기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쓸 이유는 없잖아요. 그리고 얘는 이제 뒤에 가시면 얘네들이 왜 이렇게 표기를 하고 사용을 하는지 내용이 좀 나와요. 그래서 단원의 목표는 간단하게는 어떤 함수가 수렴하는가 혹은 수렴하지 않는가를 우리가 판단하는 것 자체에 단원의 목적이 있습니다.
함수를 딱 하나 주고 이거 수렴하니? 혹은 수렴하지 않니? 요거를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렴성을 전제하는 풀이는 대부분 다 틀린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직관으로 계산을 하고자 하는 건 아닌데요. 사실 수트라는 과목이 아시겠지만 함수의 그래프를 해석을 하는 거다 보니까 이 직관이 좋은 친구들이 조금 더 유리하기는 하잖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질문을 이런 거 좀 많이 던지는데, x분의 1의 극한이 얼마인지는 아시죠? 요거는 그냥 0, 당연히 0이고. 그럼 처음에는 이 x분의 1이라는 거에 극한이 0이라는 걸 확인할 때 어떻게 해야 하냐면 그냥 그래프를 그려서 봅니다. 맨 처음에는 그래프를 그려서 조사를 하게 되는데, 다른 것들도 몇 개 좀 보여드릴게요. x가 무한대로 갈 때 루트 x 제곱 더하기 x 빼기 x라고 하는 요 식이 직관적으로 얼마인지 보이시나요? 2분의 1. 맞습니다. 근데 이제 안 보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 선생님께서는 이걸 2분의 1이라고 대답을 할 수 있는가? 여기서 이제 차이가 딱 느껴져서 아, 나는 수트 극한을 못하는구나 이렇게 넘어가 버리는 게 이 단원의 목표가 아니거든요. 직관의 요소들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2분의 1이라는 걸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볼 수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수트에서는 직관으로 계산하는 건 없어요. 아예 최소한으로 직관적인 것들을 요구를 하고 그 이외의 것들은 모두 논리를 이용해서 계산을 시킵니다. 모두 다. 그럼 이제 학생들이 이 단원에서 직관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건 딱 요 정도 수준이에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는 어디로 가니? 이걸 모르면 이제 여기 수트 학습을 하면 안 되는 학생이 이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c는 어디로 가니? 상수 c는 c인 건 약속이었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앞에서 쓴 저거 있죠. x분의 1의 극한이 어디로 가냐? 저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전제되어 있는 상태로 그 나머지 극한의 계산들은 전부 다 논리를 가지고 연산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왜 2분의 1인지는 조금 이따 얘기할 수 있으면 한번 해드릴게요. 밑에도 보시면 몇 개 나오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가우스 x는 요거 보이시나요? x분의 sin x는 얼마인지 딱딱 보이시나요? 여기 위에 거는 1이고 여기 밑에 거는 0입니다. 네. 이것도 이제 나중에는 다 논리로 처리를 하는 방법을 이제 배우게 돼요. 그럼 이제 그 다음 페이지가 핵심인데, 이 직관으로 계산시키고자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면 어떤 논리를 가지고 연산을 할 것인가? 그래서 연산의 논리의 판단 기호가 딱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함수의 극한의 기본 성질. 이름이 많아요. 근데 기본 성질이라고도 하고 뭐 수열의 극한의 대한 성질이라고도 하고 뭐 비슷비슷한데 저는 그냥 기본 성질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한번 다 써드릴게요. 되게 중요한 거라서. fx의 극한이 n이고 gx의 극한이 m일 때 순서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kfx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kfx라는 함수는 어떤 함수냐면요, 아직 수렴성이 조사가 안 되어 있는 함수예요. 그러니까 fx라는 함수는 지금 극한값이 n이라고 했으니까 이미 수렴성이 조사가 되어 있는 함수잖아요. 근데 kfx라는 함수는 수렴성이 조사가 안 되어 있는 함수거든요. 근데 사실 얘가 얼마로 수렴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요거는 아마도 KL로 수렴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요걸 약속을 할 겁니다. KL로 수렴을 한다 라고 약속을 하는 게 함수의 극한의 기본 성질이고요. 그 다음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미 fx도 극한값을 L로 조사를 해놨고 gx도 극한값을 m으로 조사를 해놨어. 근데 fx 더하기 gx라고 하는 건 이 앞에 나와 있는 fx라는 함수와 뒤에 있는 gx라는 함수를 더해서 만든 새로운 함수예요. 새로운 함수. 그럼 얘는 지금 조사가 되어 있는 건가요? 아직 조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얘의 극한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뭐 그래프를 그리든 뭘 그리든 새롭게 만들어서 조사를 해야 되는 상태인데, 이미 fx랑 gx가 조사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그냥 L 더하기 M으로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직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그냥 약속을 합니다. 빼기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똑같아요. 자, fx,gx라고 하는 함수가 있을 때 얘도 조사돼 있고 얘도 조사돼 있으니까 이 곱한 친구도 ln으로 수렴한다고 하자. 이것도 그냥 약속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 더 이상 fx,gx에 대해서는 극한이 존재하는지 아닌지 조사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수렴하는 게 밝혀진 거거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gx분의 fx, 얘도 마찬가지로 m분의 l로 수렴을 하게 되고요. 단 이때는 m은 0이 아닐 때, 이때만 이제 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함수의 극한의 기본 성질입니다. 얘가 첫 번째 연산의 성질이고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는 직관적으로 이 정도까지 알고요. 예를 들어 x가 2로 갈 때 3x가 극한이 얼마인지는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기 너무 어려운 거라서 모르는 상태예요. x가 극한이 2인 건 알고 있죠. 그럼 얘는 어떤 성질을 이용해서 연산을 하면 답이 나올까요? KX. 네, 그렇죠.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3 곱하기 2다. 여기 생각의 흐름이 다 이런 식입니다. 선생님 그러면 네. 저게 약속이 된다라는 것까지도 직관인 건가요? 이 성질?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증명 자체는 그냥 뒤에서 하게 되고, 그러니까 미적분학을 공부하면 하게 되는 건데, 이 정도까지는 약속이에요. 이건 약속이고 기본 성질이라서 받아들이는 거고요. 아직까지 이게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학생을 본 적은 없습니다. 사실 쉽게 생각해보면 다들 아이들을 계속 가르치고 있으시니까 아시겠지만 성질이라고 하는 게 하나 나왔을 때 그럼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 보기 문제는 당연히 잘 적용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게 물어보겠지만 이제 어려운 문제들은 그럼 fx가 수렴 안 할 때는 어떻게 계산할래? 뭐 gx가 수렴 안 할 때는 어떻게 계산할래? 혹은 뭐 m이라고 하는 게 0이 아닐 때는 어떻게 계산할래? 뭐 이런 것들을 질문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아주 간단하게 뭐 이런 정도 수준의 질문을 하죠. 얘 같은 경우에는 함수의 극한의 기본 성질을 직접 적용할 수 있는 모양이냐라고 하면 직접 적용할 수는 없는 모양이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는 게 분모의 극한이 0이기 때문에 이제 직접 적용을 할 수는 없는 모양인데, 이게 x가 2로 간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x가 2가 아니다라는 건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죠. 이거는 처음 시작할 때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분자 분모에서 x-2라고 하는 인수를 찾아내서 약분을 하시면 됩니다. 2가 아니기 때문에 약분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럼 우리는 이제 극한만 관찰하게 되는데 얘의 극한은 2다라고 하는 건 앞에서 약속을 한 거고요. 이제 이런 식의 연산을 하게 돼요. 그 다음 여기에 추가적으로 무한대에 관한 성질이라고 있는데 네이밍은 그냥 제가 한 건데요. 그 연산 판단할 때 그 무한대와 관련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성질들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무한대라고 하는 이 친구는 기호기 때문에 여기 연산을 하진 않거든요. 예를 들면 무한대 더하기 2가 뭐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지는 않아요. 이거는 질문 자체가 성립을 안 하고요. 근데 뭐 간혹 가다가 이제 보면은 이런 거 나오잖아요. 막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뭐 0분의 0꼴,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계산하냐. 이거는 연산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길게 표기하는 게 조금 귀찮아서 이렇게 안 쓰는 것 뿐이거든요. 그럼 길게 귀찮게 표기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fx라는 함수는 그냥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함수로 한번 세팅을 해볼게요. 뭐 f1x, f2x 나오면 그냥 다 발산하는 함수라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라는 함수는 그냥 뭐 적절한 상수로 수렴을 하는 함수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리고 첫 번째로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함수에다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함수를 하나 더해요. 그럼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새로운 함수가 하나 만들어졌죠. 얘는 극한이 지금 조사가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아직 안 되어 있죠. 근데 이제 얘를 조사할 건데 앞에 있는 애도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고 뒤에 있는 애도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니까 합해갖고 새로운 함수를 만들어서 극한을 관찰하면 어떻게 될까요? 양의 무한대로 발산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그냥 약속입니다. 받아들이시는 정도 수준에 몇 가지 있는데,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것에다가 gx 상수 c로 수렴하는 것을 갖다가 더했을 때는 얘도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겠죠? 근데 이게 이제 그냥 책에 보면 간단하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 표현을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무한대로 연산한다는 그런 이미지를 주기 때문에 이거는 별로 좋아하는 편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x1x랑 x2x를 갖다 곱했을 때 둘 다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함수들을 곱했을 때 어디로 가느냐, 이것도 양의 무한대로 발산이겠죠? 그 다음 여기가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함수에다가 특정한 상수로 수렴을 하게 되는 함수를 갖다 곱했을 때 극한이 어떻게 되냐? C의 부호 판단이 전제가 되어야. 네, 맞습니다. 그래서 C가 이제 0보다 클 때 역시 근데 최근에 해보셔가지고 정확하게 보시네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C가 0인 케이스, 그러니까 0으로 수렴하는 케이스는 어떻게 다루냐라고 하면 이제 얘처럼 그냥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걔는 이제 저희가 풀어야 되는 문제인 거죠.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분모는 무한대로 발산을 하게 되는데 분자는 특정한 상수로 수렴을 하게 되는 경우. 이건 아까 앞에서도 좀 비슷한 얘기를 했었는데 요거는 값이 0입니다. 요것도 받아들이고 쓰시는 거고요. 근데 이때 여기 이 무한대와 가는 성질 요것도 암기하고 사용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혹시 왜 이게 제일 중요한지 아시나요? 분모가 무한대로. 네, 그쵸. 그래서 분모가 무한대로 가는데 결과가 얘는 0이잖아요. 다른 애들은 다 발산인 반면에 얘는 수렴이에요. 그럼 결과가 수렴한다는 거는 뭐가 좋냐라고 하면 수렴하기 때문에 함수의 극한의 기본 성질을 적용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얘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한대와 관련해서도 얘네들이 뭐 직관적으로 왜 어디로 가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게 되면 예를 들어 x제곱 빼기 5x 플러스 뭐 2라고 하는 이런 함수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그래프로 보면 간단하죠. 얘는 x가 무한대로 갈 때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함수인데 이제는 무조건 요 안에서 해결을 할 겁니다. 무조건. 그럼 어떻게 해결이 되냐? 뭘로 해결하는 게 가능할까요? x제곱을 묶었을 때 1 빼기 x분의 5 더하기 x제곱분의 2가 되겠죠. 그러면은 자, 여기는 얼마로 수렴하느냐? 여기 있네요. 이걸로 하면 되고 여기는 얼마로 수렴하느냐? 여기는 1로 수렴하고 얘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애 두 개가 곱해져 있는 형태니까 여기는 요거에 의해서 판단이 무한대로 발산한다는 게 판단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는 요걸 이용해서 판단하게 됐을 때 결론적으로 이게 양의 무한대로 발산이다라는 걸 볼 수 있게 됩니다. 전부 다 여기 있는 요 근거 내에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실전적인 얘기를 해드리면은 그 나오는 유형들이 그냥 유형세도 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0분의 0꼴, 그 다음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 그 다음 무한대 곱하기 0꼴 뭐 이렇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다 0으로 가는 함수들이 존재할 때 극한이 어떻게 되냐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각각의 유형마다 유형의 목표가 있습니다. 유형의 목표가 있고요. 첫 번째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같은 경우에는 요거 있죠. 무한대분의 상수 형태 0으로 수렴하는 것을 이용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제곱 더하기 5x 2x제곱 그 다음 더하기 3x 이런 형태가 있다고 하면 이제 처음 생각은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극한의 기본 성질을 적용할 수 있나? 근데 분자도 지금 분모도 발산이기 때문에 극한의 기본 성질을 적용할 수가 없죠. 그럼 적절하게 연산을 통해서 이 극한의 기본 성질을 적용할 수 있는 모양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사실 밑에도 힌트가 살짝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분자 분모를 x제곱으로 나누게 되면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뒤에 남는 부분이 전부 수렴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모도 이제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할 수 있는 값을 적절하게 넣어주면 결국은 이게 그냥 1 더하기 0, 그 다음 2 더하기 0 형태로 수렴을 하게 되거든요. 이 함수의 극한의 기본 성질이 적용이 되면 그 사칙연산은 그냥 극한값으로 사칙연산을 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있어서 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그냥 목표가 이거 하나입니다. 역수를 취해서 역수가 0으로 수렴한다는 사실을 이용을 하는 거고요. 그 수열의 극한으로 확장을 하시려면 뭐를 생각하시면 되냐면 저희가 여기서 x제곱으로 나누잖아요. 그 수열의 극한에서는 지수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이 나오는데 거기서 뭐로 나눌 거냐 이제 요거를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공비 중에 절대값이 가장 큰 거를 기준으로 나눠요. 보통. 왜냐면 값이 가장 빨리 움직이는 것을 가지고 나눠주고 싶은 거거든요. 여기 x보다 x제곱이 더 값이 빨리 변하니까 사실 값이 커지면 이 뒷부분은 좀 미약한 값이 되고 여기 앞에 부분이 더 값을 주도하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수열의 극한으로 바뀌었을 때는 그 공비가 절대값이 큰 것을 기준으로 나누게 돼요. 제가 저번 시간에 그거 설명했는데 네. 수업에서 네. 그
그 지수함수 성질 이용해서 설명해도 되나요? 예를 들어서 네. 4분의 3의 x제곱은 이제 그 a가 0에서 1 사이니까 0에 수렴하는 지수함수가 된다. 네, 가능은 하죠. 개별적으로는 가능은 한데 이제 그 단원의 목표상 수열의 극한에서 나오는 그 지수 표현들은 그냥 수열로 다루시는 게 더 낫긴 해요. 예를 들어서 조금 직관적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게 좀 보여드리면 n이니까 그 다음에 4n 플러스 1제곱 3n 플러스 1제곱 4n 제곱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게 결국은 얘도 하다 보면 이게 1분의 2로 수렴을 한다는 게 되잖아요. 밑에 있는 거 보시면 3하고 4 중에 누가 더 그 밑이 절대값이 더 큰가요? 그럼 4가 무조건 값을 주도해요. 앞에는 볼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답이 4예요. 4n 제곱분의 4n 플러스 1제곱인데 논리적 설명을 하려면 논리적 설명이 어떻게 되냐, 4의 n제곱으로 분모 분자를 나눠서 이렇게 만들고 여기는 4분의 3의 n제곱 곱하기 3 플러스 1을 만들어서 이 부분이랑 여기 부분이 수렴하게 0으로 수렴하는 모양을 만들어서 0 더하기 1분의 0 더하기 4라고 하는 값을 뽑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결국은 값을 주도하는 건 4예요. 4. 근데 이게 이제 1보다 큰 값에 대해서는 요거를 좀 잘하는데 친구들이 똑같은 문제를 공비들을 역수로 뒤집어서 한번 볼게요. 요렇게 얘는 답이 얼마인지 딱 보이시나요? 3입니다. 그쵸? 여기는 이제 이 3분의 1의 n제곱이 주도를 하게 되겠죠, 값을. 근데 논리가 좀 다릅니다. 얘는 이제 분모 분자가 어디로 가는가를 봤을 때 분모 분자가 다 양의 무한대로 발산을 하죠. 그래서 적절한 걸로 나눠줘서 이게 양의 무한대로 발산이 아니라 우리가 볼 수 있는 약간 뭐랄까 인간계의 값으로 가지고 와서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데, 얘는 그럼 분모 분자가 다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요? 둘 다 0으로 가고 있죠. 요거는 또 값이 너무 작아서 저희가 비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적절하게 값을 곱해줘서 그 값이 보이게 나와줘야 돼요. 얘는 분모 분자에다가 3의 n제곱을 곱해주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3분의 1, 4분의 3의 n제곱, 그 다음에 3의 n제곱 곱했으니까 1 더하기 4분의 3의 n제곱 곱하기 4분의 1. 그래서 3분의 1 더하기 0, 1 더하기 0 이런 식으로요. 제가 너무 기본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데 제가 지금 네. 까먹어서 기억이 안 나거든요. 네. 안 해서 너무 오래돼가지고. 네. 혹시 저렇게 해서 함수를 줄 때도 네. 저기 이제 발산하거나 이런 x가 무한대로 간다고 할 때도 저 분모는 0이 안 되는 값, 0이 되면 안 되는, 0에 수렴하거나 0으로 가면 안 되는 거죠. 네, 항상 0으로 수렴하지 않는 형태를 맞춰놓고 나서 그래야 요 극한의 기본 성질을 적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리미트가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크면은 3의 n제곱, 그러니까 n 플러스 1이 아니라 n으로 나눠서 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이게 보시면 이런 거예요. 3x제곱 더하기 5가 있고 x제곱 플러스 2x가 있을 때 분모 분자를 뭐로 나누시나요? 무한대로 가는 그래서 극한. 그거로 오히려 생각했어요. x 3제곱을 나누지 않는 거가 0이 안 되게끔 하려고. 3x제곱으로 나누지 않는 이유예요? 아니. 그러니까 x제곱으로 나누긴 나눌 건데 네네네. 그게 x 3제곱으로 나누지 않는 이유가 분모가 지금 0이 되면 안 되니까. 맞습니다. x로 나눠도 되는데 한 번 더 해야 되고요. x 세제곱으로 나누면 어차피 연산을 적용할 수 있는 모양이 아니라서 한 번 더 해야 돼요. 맞습니다.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가장 빨리 커지는 것으로 분자 분모를 나눠서 값들이 이제 적절히 관찰할 수 있는 범주 안으로 넣겠다 이건데, 근데 결국은 그냥 요거 함수의 극한의 기본 성질을 적용하겠다는 거고요. 이때 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얘가 뭐 하는 건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시면 딱 좋은데, 얘는 무조건 뭐라는 거냐면 수투에서는 그냥 하나예요. 0으로 가는 인수를 찾겠다. 찾아서 약분을 하겠다라는 목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썼던 거 한번 다시 보시면 x-2 그 다음 x제곱 빼기 2x일 때 이 분모에 보시면 0으로 가는 인수가 하나 존재하죠. 그래서 분자에서도 0으로 가는 인수를 하나 찾아서 약분을 해줘야 돼요. 그럼 약분을 해줬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x가 나와서 극한이다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분모가 0으로 가는 인수 찾는 거.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차피 근데 분모가 0으로 가는 인수를 찾을 때 그 분자에 0으로 가는 인수가 없으면 발산이라서 다루고자 하는 케이스가 아니게 되긴 해요. 같이 찾아서 약분하는 거라서 양쪽에 다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이렇게 보시면
예를 들어서 루트 x 빼기 2, 그 다음에 x 빼기 이렇게 쓰면 4여야겠네요. 4라고 하는 숫자가 있다고 해봅시다. 요거는 극한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보이시나요? x 마이너스 네, 분자를 분자를 루트 x 마이너스 2, 루트 x 플러스 2로 풀어서 이렇게 처리를 하면 약분이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루트 x의 극한이 x가 4로 갈 때는 2니까 이 정도는 그냥 받아들이고 쓰는 거긴 해요. 근데 여기까지 정리하면 내용이 너무 많아져서 그냥 쓰는 걸로 하는데 여기 4잖아요. 근데 이게 답지에서는 절대 이렇게 안 씁니다. 왜냐면 이거를 인수라고 취급을 안 해요. 왜냐면 저희는 지금 하고 있는 게 항상 이겁니다. 0으로 가는 인수 찾기. 그래서 저는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만약에 어떤 계산을 할 때 유리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유리화를 할 때 유리화를 왜 하는지 유리화의 목표가 있는데 우리는 0으로 가는 인수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무리식엔 인수가 없어서 걔를 다항식으로 만들려고 유리화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가야 되냐면 분자 분모에 루트 x 플러스 2를 곱해서 이렇게 유리화를 해줍니다. 그래서 인수를 쳐내고요. 극한이 4다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이런 목적성이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는 뒷단원을 봐야 되는데 이 분모가 1차식으로 나와 있는 거랑 그 뭐 루트가 섞여 있는 걸로 나오는 거랑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 분모가 최고 차항 계수가 1인 2차식으로 있어야 이걸 분자를 미분한 형태다, 미분계수다라는 그런 관점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인수 찾기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이건 이제 흘러 들어가서 미분이라고 하는 단원이랑 연결이 되는 건데 뭐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까 그 연비 선생님이 푸신 대로 문제를 풀었다고 해서 아이들이 틀린 건 아니고요. 그래서 지도할 때도 특별히 가르쳐 주진 않아요. 그래서 정석 같은 데 보시면 가끔씩 의아한 연산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 x가 마이너스 8로 갈 때 세제곱근 x 더하기 2분의 x 더하기 8이라는 이런 식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것도 보시면 이걸 한 개의 문자로 생각을 했을 때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 모양이 딱 보이시잖아요. 근데 이걸 분자를 나누지 않아요. 절대. 무조건 유리화입니다. 무조건. 이거 위아래로 분자 분모에다가 세제곱근 x의 제곱 그 다음에 2배의 세제곱근 x 더하기 4를 이런 식으로 곱한 다음에 계산을 해줘요. 이러면 이제 분모에 딱 인수가 나타나면서 미분의 개념을 적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투의 목표는 요거 하나예요. 이제 수투에서 0분의 0골은 0으로 가는 인수를 찾겠다 이런 목적성이 있고요. 근데 이게 수열의 극한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0으로 가는 극한이라고 하는 걸 수열의 극한에서 관찰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기본적으로 수열의 극한에서는 n이라고 하는 게 양의 무한대로 가는 요 극한만 관찰하게 되기 때문에 0으로 간다는 걸 보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 미적분에서는 요 유형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요 유형은 거의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수투에서는 다항식만 다르기 때문에 인수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미적분에서 함수의 극한이 나오면 이 미적분 파트 함수의 극한에서는 인수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다루게 되는 함수들이. 그래서 여기서는 뭘 하냐면은 인수 대용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함수들을 찾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뭐뭐뭐가 1이다가 나오는 여기 있는 함수들이 몇 개 있거든요. 요거를 완전 다 암기하고 씁니다. 그래서 여기 대표적으로 2x 빼기 1 ln 1 더하기 x 그 다음 삼각함수에서는 sin x 탄젠트 x 이렇게 4개예요. 그래서 미적분 극한으로 넘어오면 수투에서는 분모가 0으로 가는 인수를 찾는 데 목표가 있었는데 미적분에서는 인수라는 개념이 임박해지니까 요 4개의 함수를 찾기 위해서 연산을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요거는 조금 뒤쪽으로 넘어가는 내용이라서 요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되게 웃기는 건데 여기 보시면 함수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지수, 로그, 사인, 탄젠트 이렇게 있잖아요. 없는 게 하나 있지 않나요? 코사인이 없죠. 이러면 이제 코사인이 막 슬퍼서 울거든요. 코사인도 하나 만들어줘야 돼요. 진짜 이런 식이에요. 이게 이렇게 물어보는 것들이 코사인만 없으니까 그럼 코사인은 뭐 관련된 거 극한 계산 어떻게 할래요?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 게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x 한 개랑 호응되는 건 아닌데 2개랑 호응되는 게 있어요. 나도 극한값 줘 뭐 이런 거죠. 근데 얘는 목표성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계산을 할 때
결국은 미적분 함수의 극한에서는 x 하나랑 호응되는 사인, 탄젠트, 2x 빼기 1, ln 1 더하기 x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 분자의 사인, 탄젠트가 보일 수 있게 식을 변형을 해야 돼요. 어떻게 변형해야 될까요? 네, 1 플러스 코사인 x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럼 얘가 여기 곱해지면서 사인 제곱 x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결과가 2분의 1이고 이것도 암기하는 식이에요. 근데 뭐 요게 지금 내용 설명해 드리는 거의 요지는 아니고요. 0분의 0골에서는 수투에서는 인수를 찾겠다. 여기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인수를 찾겠다 하고요. 시간이. 나머지 두 개 꼴은 목표가 그냥 정해져 있어요. 나머지 두 개 꼴은 뭐 할 거냐면 앞에 거 두 개 먼저 배우거든요. 얘는 변형해서 이거 만들겠다 여기입니다. 그래서 예시를 좀 보여드리면 아까 전에 봤었던 형태가 있어요. 자, 요걸 한번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애에서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애를 뺀 케이스죠. 그럼 요거는 목표가 그냥 이쪽 두 개 중에 하나로 식을 바꿔볼 수 있게 변형을 하는 건데, 그럼 얘는 그냥 방식이 정해져 있어요. 역으로 유리화를 하는 건데요. 이렇게 보면 딱 답이 보입니다. 보이시나요? 이게 근데 그러면 그 역으로 유리화를 하는 과정 자체가 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되는지는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데, 이게 무한대로 가는 애에서 무한대로 가는 애를 뺐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역으로 유리화를 할 때는 켤레처럼 그러니까 그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이렇게 곱하게 되니까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로 가는 친구를 갖다 곱하게 돼요. 그러면 얘는 만약에 수렴하는 애라고 하면 값이 되게 작은 어떤 값을 표현을 하고 있을 텐데, 여기 뒤쪽으로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가 곱해지면은 얘는 이제 값이 발산하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값이 될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또 분모로 들어가니까 걔도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애가 될 거고. 그래서 역으로 유리화를 해버리면 무조건 이 모양이 나옵니다. 무조건. 참고로 이제 이게 직관적인 이해를 조금 도와드리면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 x제곱 더하기 x라고 하는 것은 값으로 보시면 이렇게 표현되는 완전제곱식의 뒤쪽으로 4분의 1이 빠져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루트 x는 x가 커지면 이 뒤쪽에 조금 달라붙어있는 얘가 점점 그 역할을 잃어가거든요. 값이 커지면. 얘는 그냥 사실 그 절대값 x 더하기 2분의 1 이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결국은 x 더하기 2분의 1의 제곱 빼기 4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 부분이 점점 영향력을 잃어서 극한의 관점에서 x 플러스 2분의 1이 되면서 값이 2분의 1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냥 딱 보면 보이는 게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쉬워요. 어차피 쉬운 계산이긴 하지만 이렇게 하면 이게 그냥 답이 딱 보여야 돼요. 2분의 4. 오! 잘. 2분의 4. 2. x제곱 더하기 4x 그 다음 빼기 x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x 플러스 2의 완전제곱에 뒤에 빼기 4이 힌트이기 때문에 그냥 2예요. 몇 개 더 보시면은 이게 음의 무한대로 가는 케이스도 물어보거든요. 이게 애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여기는 이제 그 x 플러스 2의 완전제곱이라고 보면은 절대값 x 플러스 2잖아요. 음값으로 가는 범위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로 나온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2. 얘는 연산할 때 음의 무한대로 가는 극한에서 얘가 그 역으로 유리화를 해서 요거 계산을 할 때 분모 분자를 x로 나누게 되면은 요 안쪽으로 x가 들어갈 때 주의를 좀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음수범위이기 때문에. 근데 보통 여기 놓쳐서 다 틀려요. 그냥. 극한이라고 하는 걸 처리하기 전에 일단 기본적으로 부등식 연산이나 이런 뭐 루트 연산 같은 그런 기본 세팅들은 다 맞춰놓은 상태로 가야 되는데 학생들이 이런 부분을 조금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저게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 될 때 네.
그 마이너스 x를 t로 치환해가지고 t가 무한대로 갈 때는 그걸 이제 그렇게 t로 변형해도 되나요? 아 너무 좋죠.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치환을 한다, 마이너스 t로 치환을 한다는 그 행위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냐면 그 치환은 저희가 앞서서 배운, 내가 익숙하게 배운 그런 모양이 안 떠오를 때 그 익숙하게 배운 모양으로 바꿔주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 x를 마이너스 t로 치환하는 풀이가 너무너무 좋은 풀이죠. 그 앞에 이제 무한대로 가는 거는 익숙하게 할 수 있으니까 음의 무한대로 가는 게 안 되면 바꿔서 한다. 이렇게 해서 그런 게 혹시 저게 그 적분값으로 나오는 게 있다고 아셨었나요? 네? 적분값으로 나오는 적분? 네. 적분은 얘기한 적 없는 것 같아요. 적분? 좀 지워볼게요. 뒤에 명제는 안 하고 함수역하는 대소관계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송도를 가야 돼서. 이 세 번째가 대소관계인데 연산으로 두 번째예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흔히들 이제 이거를 다른 이름으로 기억하시죠, 보통. 샌드위치. 근데 샌드위치 정리는 함수역하는 대소관계가 1번이 있고 2번이 있어요. 그 중에 2번만 샌드위치 정리입니다. 1번은 다른 거고요. 보시면은 일단 기본 세팅은 똑같아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는 l이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는 m일 때, 다시 말하면 fx랑 gx는 이미 수렴성에 대한 조사가 완료가 되어 있을 때입니다. 첫 번째는 x는 a 근처에서 fx랑 gx가 만약에 gx 쪽이 더 크거나 같은 것을 유지를 한다고 해요. 그러면 이 두 녀석의 극한을 비교를 했을 때도 m 쪽이 더 크거나 같다 라고 나오는 이게 첫 번째 내용입니다. 요거는 옆에다가 코멘트를 제가 적어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적어놨네요. 수렴하는 두 함수의 극한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증명할 때 많이 쓰고요. 각 비교만 하는 거라서 이게 문제로 구현이 잘 안 됩니다. 두 번째랑 비교해서 보시면 되는데, 참 여기 그 등호가 없어도 뒤쪽으로 등호가 생기잖아요. 여기 등호가 없더라도 극한값을 비교했을 때는 극한값이 같아질 수 있잖아요. 요거는 사실 3등급 이하 학생들한테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잘하는 친구들은 이런 거는 굳이 강조해서 짚어주지 않으셔도 돼요. 여기는 등호가 생긴다는 논리가 엄청 중요한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다음 두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fx랑 gx라는 함수 사이에 hx가 있고, 자 여기서 이게 등장했을 때 hx에 대해서 아주 기분 나쁜 눈빛으로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누구죠? 이 친구는 극한값이 존재하는 친구인가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극한값이 존재하는 것으로 가정이 되어 있는 건 fx랑 gx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hx라는 이 친구는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요. 이때 근데 fx랑 gx의 극한을 비교를 했더니 둘이 같으면 뭐 그림 막 그리잖아요. 끼어 있는 그림 그리잖아요. 그래서 hx도 극한이 얘네들의 극한과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럼 이제 이 hx라고 하는 친구는 처음에 등장하실 때는 이 친구는 새로운 함수예요. 새로운 함수는 기본적으로 수렴성에 대해서 항상 의심을 해야 되는, 수렴성 모르는 친구인데 이 조건을 만족을 시키면 이 정리에 의해서 수렴성이 확인이 되는 겁니다. 두 개를 명확하게 분리를 보셔야 되고요. 이거 왜 분리해서 봐야 되냐면 그 단원의 목표 자체가 수렴성을 확인하는 단원이잖아요. 근데 두 개 분리 안 하고 같이 써버리면은 수렴성을 전제하고 푸는 풀이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거기 옆에 보시면 이게 그 개념 플러스 유형에 있는 예제를 조금 바꿔놓은 건데, 요거를 구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잘못된 풀이를 한번 보여드리면 일단 이렇게 갑니다. 사실 여기서부터 잘못됐어요. 이게 그 부등식 논리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일단 그 연산의 논리를 만족시키는 상태로 가야 되기 때문에 요 앞에 x가 0보다 큰 범위에서라는 걸 적어놔야 되거든요. 나누기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여기서 잘못된 거는 이렇게 서술하는 게 잘못이에요.
이렇게 적어놓고 따라서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fx의 극한은 3이다 라고 쓰면 이게 완벽하게 틀린 풀입니다. 이제 어디가 틀린지를 보셔야 되는데 이제 여기에 우리가 적용하고 있는 논리가 몇 번인지를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얘는 지금 서술로 봤을 때는 1번 서술인가요? 아니면 2번 서술인가요? 1번 서술이죠. 함수들이 이렇게 부등식 관계가 있을 때 바로 극한을 비교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1번 서술이에요. 근데 그럼 1번은 뭐라는 거냐? 수렴하는 함수들의 극한을 비교를 하는 거죠. 수렴하는 함수들의 극한을 비교해야 되는데 얘는 수렴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그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게 돼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sin x를 조사.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1에서 sin x가 1 사이. 극한을 취해서 x가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1,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sin x,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1. 뭐 이래서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극한 x가 무한대로 갈 때 sin x는 1에서 마이너스 1 사이다. 이런 이제 뭐 괴랄한 말도 안 되는 풀이가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잘못된 풀이고요. 그래서 명확하게 쓰시려면 어떻게 서술을 하셔야 되냐면 이 x분의 fx라고 하는 함수가 이렇게 사이에 낑겼을 때 앞에 있는 함수의 극한을 관찰해서 이 친구의 극한을 보니까 얘가 3인데 뒤에 있는 애도 극한을 보니까 3이네? 따라서 라고 쓰시면 끝이에요. 이렇게 쓰시면 끝입니다. 이게 이제 정확하게 2번을 적용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앞에 있는 애랑 뒤에 있는 애의 극한이 같은 걸 보여주면 가운데 있는 애도 극한이 L이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맞는 서술이고요. 이 부등식의 양쪽에 극한을 붙이는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건 사실 이 1번을 했다고 보셔야 됩니다. 사실 선생님들도 그냥 극한 붙이고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원장 선생님도 그렇게 쓰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애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원장 선생님은 안 틀리시니까 쓰셔도 되는데 너희는 안 되는 상황에서 쓰기 때문에 쓰지 마라. 대소관계도 보시면 여기 이런 거 할 때 책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K를 밖으로 빼고 리미트를 붙이는 식으로 이렇게 서술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서술되어 있거든요, 책에는. 근데 저는 이런 식의 표기를 아예 안 써요. 아예 일조 안 써요. 이유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얘가 이렇게 바뀌는 건 언제만 되나요? fx가? 수렴할 때만 되죠. 그럼 수렴하면 수렴값을 알 텐데 그럼 수렴값을 알면 얘를 왜 쓰나요? 그냥 kl이라고 쓰면 되는데. 그래서 저는 가운데 이 표기를 절대 안 씁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제 습관이고 이게 마치 애들한테 어떤 느낌을 주냐면 리미트를 분배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아예 안 써요. 책에는 원래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중간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막 아무 때나 써도 되는 줄 알아요. 저는 그냥 이 논리 자체가 얘도 수렴하는 거 알고 얘도 수렴하는 거 알 때만 쓸 수 있는데 그러면 극한값 얼마인지 다 알고 있을 텐데 굳이 이 표기를 왜 쓰냐. 그래서 이거를 안 시키면 오히려 애들이 덜 실수해요. 훨씬. 그래서 이제 문제 푸실 때 그 극한을 계산하실 때 마인드셋이 딱 어떻게 돼야 되냐면 두 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가 극한을 관찰하고 싶은 게 딱 있다. 그러면 함수의 극한의 기본 성질을 적용할 수 있나? 다시 말하면 수렴하는 함수들의 4층 연산으로 표현을 할 수 있나? 그게 안 되면 대소관계입니다. 이렇게 딱 보시면 되고요. 뭐 예를 들어 가우스 X와 관련하여 아주 중요하게 나오는 요 극한. 그럼 생각은 그냥 저쪽이 먼저예요. 이게 보통 많이 나오니까 함수의 극한의 기본 성질을 적용할 수 있나? 그러면 분모도 무한대로 가고 분자도 무한대로 가니까 보통은 뭔가를 나눠서 계산하는 걸 생각을 하게 될 텐데 여기서 그럼 분모 분자를 무엇으로 나눠야 되냐? X로 나누면 똑같은 게 나옵니다. 그죠? 가우스 X로 나눈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제 대소관계를 봐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럼 얘를 이제 적절한 범위 안으로 낑기게 만드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사실 이게 뭐 그렇게 타이트하게 안 해도 되는 게 어차피 대소관계라는 게 그냥 대충 이런 식으로 해도 되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타이트한 경계를 잡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얘를 이제 x가 0보다 클 때 나누면 이런 모양이 될 거니까 여기 극한 1이고 여기 극한 1이라서 따라서 얘도 극한이 1이다. 대소관계에 의해서 이렇게 가면 됩니다. 그 왼쪽에 두고 안 붙은 이유가 있나요? 안 붙여도 되니까요.
이 경계를 그냥 엄청나게 멀리 잡아놨잖아요. 아, 근데 이게 원래 타이트한 경계를 잡을 때는 어떻게 잡으시는 거냐면 이렇게 갔잖아요. 요 가우스 x가 요거예요. 그래서 가우스 x는 기본적으로 x보다는 작거나 같고요. x는 가우스 x 플러스 1보다는 작고요. 그래서 가우스 x는 범위로 봤을 때는 x보다는 작거나 같고 x 빼기 1보다는 크고 이게 가장 타이트한 관계인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 이건 그냥 되는 거니까. 저도 이제 EFE를 생각을 했었는데 저게 이제 처음 가정을 n 플러스 1보다 작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약간 이래도 되나 싶었던 게 x가 무한대로 가는데 마치 상한선이 있는 것처럼 네네. 뭔가 보일까봐 이렇게 해도 될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 근데 어차피 이게 가우스 x라는 요 값하고 x의 관계성만 만들어내면 되는 거라서 상관없어요. 그리고 사실 의미로 봐도 이거 안 해도 할 수 있긴 하거든요. 가우스 x라는 게 x를 넘지 않는 최대의 정수이기 때문에 넘지 않아야 돼서 이거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등호가 안 들어가는 게 밑에 쪽으로 가면 아래값이 될 수 있어서 여기는 등호가 빠지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바로 쓰셔도 되고요. 아, 네. 5분 정도만 더 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쉬운 문제는 그래서 수렴성을 전제를 하고 푸셔도 문제가 안 생기는데요. 이게 어려운 문제거나 혹은 서술형 문제를 쓸 때는 수렴성을 전제를 하면 무조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밑에 쓴 얘기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데 수렴성을 확인하고 싶은 함수가 있으면 첫 번째로는 수렴함을 알고 있는 함수들의 사칙연산으로 표현을 하겠다. 요거는 극한의 기본 성질을 이용하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게 안 되면 대소관계를 이용해서 풀이를 하겠다. 이런 목표가 있습니다. 두 개만 보여드릴게요. 뒤에 두 문제. 6번하고 7번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얘네가 딱 그 극한의 어려운 문제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가를 정말 명확하게 보여주는 좋은 문제예요. 6번하고 7번이 뭘까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4페이지에 제가 지금 프린트가 좀 달라요. 번호를 다 빼놨군요. 오른쪽 아래 두 문제입니다. 뭐 5페이지는 한번 읽어보시고 나중에 하시죠. 이거 저번에 제가 선생님한테 보여드린 적 없었나요? 뭔가 뭐 왔다 갔다 하면서 들고 다녔었던 것 같은데. 이거는 이건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냥 그 수학의 바이블에 있는 예제 중에 하나입니다. 개념 넓히기에 있는 문제.
생각하세요? 앞에 거. 이게 한 가지 좀 의문점인 게 이거를 이제 1로 수렴한다고 쳤을 때 이 값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은 케이스도 좀 있지 않을까요? 그럼 결국은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n분의 an의 수렴성이 존재한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n제곱분의 an이 0으로 갈 거다라고 생각하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답은 맞을 것 같은데 풀이 잘못. 이게 식 쓰실 때 이제 리미트가 떨어질 거면 그러니까 일부를 극한을 보내서 지금 관찰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럼 여기가 극한을 쓰실 거면은 리미트가 떼면서 한 번에 다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부만 극한이 보내지면서 리미트가 남으면 안 되고요. 여기 지금 여기는 그냥 얘를 알파라고 놓고 얘 대신 알파라고 써야 되는 네, 거죠? 그렇죠. 알파는 10이라고 써야 되네요. 틀렸을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재밌었는데 어떻게? 너무 재밌네요. 근데 수투 여기 안 하시니까 수업 지금 안 하시지 않나요? 네. 다음 학기는 하시나요? 다음 학기는 내년 글쎄요. 여기 극한 단원은 그 수투는 사실 첫 번째 단원의 컨셉만 제대로 이해가 되면은 뒤쪽도 그냥 거의 다 따라와요. 저는 그래서 1단원 수업할 때 여기 수업 시간을 정말 오래 쓰는 편이에요. 1단원하고 2단원, 3단원 여기까지만 잘 정립되면 뒤에는 그냥 따라오거든요. 증명도 너무 많고 증명할 때 다 계속 앞에 연산 써야 되고 그러면 가셔야 되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많이 하는 행위가 뭐냐면 여기에서 유리화를 먼저 합니다. 다 해요, 유리화. 다. 저는 이제 물어보고 싶은 게 유리화를 왜 하나요?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유리화를 하고 있는가? 가 일단 그 질문하고 싶은 제일 첫 번째고 학생들이 연산할 때도 이거 계속 물어봐요. 유리화를 한다고 하면 유리화를 왜 했니? 그럼 결국은 루트에 52빼기 뭐가 들어가면 항상 했었으니까 그냥 하는 거거든요. 근데 유리화의 목표성을 가지고 있다면 사실 여기서는 유리화를 할 필요가 전혀 없기는 해요. 전혀 없죠. 왜냐면 유리화라고 하는 거 왜 했냐라고 하면 결국 그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만든 다음에 극한을 계산하기 위해서 유리화를 하는 건데 얘는 값이 주어져 있죠. 그래서 유리화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유리화를 하는 친구들이 계산해서 답은 냅니다. 답을 낼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위에 an이 있고 밑으로 n제곱 더하기 an이 들어가고 더하기 n이잖아요. 그러면 n분의 an이라고 하는 극한을 관찰하기 위해서 분모 분자를 n분의 an으로 나눠요. 그럼 여기 n제곱분의 an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1 이렇게 되죠. 여기서 이제 고민을 하죠. 여기는 n분의 an이고 여기는 n제곱분의 an인데 만약에 얘가 수렴하면 얘는 0으로 가지 않을까? 근데 얘가 만약에 알파로 수렴을 한다고 하면 결국 이 값 자체가 그 루트 1 더하기 0 더하기 1분의 알파로 수렴을 하게 될 거니까 2분의 알파지 않을까? 근데 얘가 5라고 하니까 얘는 10이네? 라고 이렇게 쓰는 거죠. 요게 이제 일반적인 접근입니다. 거의 대부분 이렇게 접근을 하고요. 극한값은 뭐 당연히 맞겠죠. 사실 구하라고 하는 게 요거고. 근데 이제 조사하라고 하면 난감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여기다가 루트 n분의 an의 극한을 조사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럼 이제 틀리는 거거든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 이 풀이가 좋은 풀이는 아니고요. 그 함수의 극한의 기본 성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가 수렴성을 확인하고 싶은 수열 뭐 아니면 함수가 있을 때 얘를 어떻게 나타내 볼 것이냐. 극한값을 구하고 싶은 수열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해볼 것이냐. 이건 정해져 있거든요. 거기도 적혀 있어요. 뭐라고 써져 있는지 보이시나요? 그 4페이지 넘어오면서 제일 위에서 한 건데 수렴성을 확인하고 싶은 함수가 있으면 혹은 수열이 있으면 수렴함을 알고 있는 함수들의 4층 연산으로 표현을 해본다 이거거든요.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기서 저희가 계산하고 싶은 건 n분의 an이죠. 그러면 수렴하는 걸 알고 있는 수열은 누군가요? 네, 요거죠. 얘를 표현해 보시면 돼요. 근데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러면 그 이름을 주시면 됩니다. bn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돼서 2n제곱 더하기 2n bn
n제곱. 그럼 an이 정확하게 bn제곱 더하기 2n bn이에요. 근데 bn은 지금 5로 수렴하는 수열이잖아요.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만약에 루트 n분의 an의 극한을 계산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이제 루트 n분의 bn제곱 더하기 2 루트 n bn이 될 거니까 양의 무한대로 발산을 하게 되겠죠. n분의 an을 극한을 계산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n분의 bn제곱 더하기 2bn이니까 극한을 관찰했을 때 앞에 거는 0, 뒤에 거는 2 곱하기 5로 수렴을 해서 10이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그 연습이 조금 되면은 그냥 다 이렇게 풀게 돼요. 사실 그냥 목표성이 그냥 정확하게 머리에 딱 박히면 되거든요. 수렴함을 확인하고 싶은 수열 혹은 함수가 있으면 수렴하는 걸 아는 애들의 연산으로 표현을 해본다. 요거 하나입니다. 요거 하나. 근데 이제 사실 3등급 안 되면 이런 거 안 알려주죠. 그냥 극한값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풀어라가 되는 거죠. 사실 이렇게까지 그 어려운 논쟁을 할 수가 없으니까. 요거는 하셨나요 혹시? 절대값 A는 0 이상이다. 네. 0하고 절대값 A 사이에. 0하고 절대값 a 사이에 an이요? 네. 그 이하라고 하면 되지 않나요? AN이 양수든 음수든 절대값 AN 이하일 테니까. 네, 절대값 an 이야기는 하죠. 0 이상은 아니지 않나요? 아, 저 0 마이너스 절대 그런 네. 영상 보니까. 아, 그래서 이것도 수열에서는 이런 식의 그 식이 나오면은 그 마이너스 절대값. 네. 네. 많이 이제 그거 하는 게 실수하는 게 an이라고 하는 항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작을 때를 분류하려고 해요. 분류해서 이제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0으로 가고 그럼 이제 그 수열의 부분을 보게 되는 건데 그런 목적은 없거든요. 그렇게는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an이라고 하는 걸 절대값 an이라고 하는 요 수렴하는 애들이 연산으로 표현을 할 수 있냐, 4층 연산으로 이게 나오냐? 안 나오죠. 그러면 대소관계입니다. 그래서 얘를 an이라고 하는 것을 적절하게 수렴하는 애들의 사이에 낑기게 만들 수 있는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건데 얘가 이제 절대값 an보다는 무조건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그렇죠. 이렇게 돼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마이너스 절대값 an은 0으로 주어져 있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절대값 an도 0으로 극한이 주어져 있어서 따라서 이 수열의 극한의 대소 관계에 의해서 an의 극한은 0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두 문제가 지금 딱 그 연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문제들이라서 이제 얘네를 잘 챙겨 놓으시면 수업하실 때도 좀 편하게 하실 거예요. 이게 진짜 좋은 문제입니다. 그 마지막 페이지는 그냥 간단하게 언급만 해드릴게요. 그래서 증명하고 명제 혹은 우리가 논증을 할 때 물어보게 되는 것들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이게 그냥 아이들한테 단순하게 명제 한번 풀어봐라, 그냥 증명 한번 해봐라 이렇게 되면 이게 진짜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칠판에 우리가 논증에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적어주고 그 안에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이렇게 해가지고 20번까지 적어주고 번호 붙여서 풀으라고 이렇게 시킵니다. 그 틀 안에서 아까 썼었던 그거 있죠. 함수의 극한의 그 기본 성질, 무한대에 관한 성질, 그 다음에 극한의 대소관계, 그 다음에 함수의 극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처음에 짚어드렸던 그 fx가 상수로 유지가 될 수도 있다. 그거까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적어놓고 나서 그 안에서 그냥 해결해봐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명제는 증명할 때는 극한은 특히 애들이 어디까지를 근거로 잡아야 되는지 명확하게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근거를 다 주고 나서 시키면 조금 할만해요. 조금 할만합니다. 마지막 케이스 fx에 대한 얘기는 요거 하나로만 마무리 하면 될 것 같아요. 명제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요게 참인지 거짓인지 보시면 되거든요.
여기서는 fx라는 함수의 극한이 b잖아요. 이건 b로 간다가 아닙니다. b로 가거나 그냥 b다. 이렇게 이제 나눠서 보신다고 하면은 gx는 x가 b로 가야 극한이 c죠. 그럼 이걸 fx가 b로 간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아닐 수도 있죠. fx가 만약에 그냥 상수함수로 b라면 그럼 gx가 이제 그 연속이 아닌 케이스가 돼버리면 그냥 바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발레는 되게 쉽습니다. fx는 그냥 0 이런 거 주시고 gx는 그래프로 그려볼게요. 뭐 이런 거. 근데 발레되는 연습은 계속 하긴 해야 돼요. 그럼 이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x는 0이고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gx도 1이라고 하는 값이 주어져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g합성 fx를 보시면 근데 여기는 제가 아까 가우스 설명했던 거랑 조금 비슷한 관점으로 보거든요. fx는 그냥 상수기 때문에 극한을 처리하기 전부터 그냥 상수세요. 그래서 극한을 안 처리한 상태로 상수로 이렇게 놓고 그럼 이건 상수의 극한이 되기 때문에 그냥 g0이거든요. 그래서 0입니다. 이렇게 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짓고요. 이 정도 논증까지만 하면은 거의 이 1단원에서 하는 내용들을 다 보셨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수열적 특성 관련해서는 저번에 월요일날 밤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들어있는 거라서 추가적으로 잡는 내용은 없고요. 끝입니다.